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이 무아윤회의 20번째 강의로서 이 무아윤회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20강에서는 윤회와 기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기억이 없다면 윤회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물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차례죠. 윤회에 대한 세 가지 그릇된 견해가 있어서 뇌신경과학적 고찰과 논리적 고찰, 기억과 윤회에서 두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고찰로서는 무아윤회 이치 맞지 않는다. 무아라면 누구라는 것이 묻는데 누가 다음 생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도 실체론적 사고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의미 없는 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억과 윤회는 이제 이 20강에서 답을 낼 차례인데, 대부분의 사람은 전생에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면 과거 어떤 사람이 저지른 일로 내가 복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것이 되고, 또 미래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것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든 고통을 받든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윤회가 그 의미를 묻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자입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기억의 짐을 진다면 인생은 아주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간디 말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전생의 일을 모두 기억한다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 예만 들어보죠.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그 영어로 쓴 것은 실제 신문기사에서 따온 거니까 그렇거든요. 어느 명류병자 얘기인데, 1987년 케네스 박이라는 사람이 자고 있었대요. 자다가 잠을 잔 채로 20km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그의 장인 장모가 사는 토론토에 있는 집에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거기서 칼로 찔러서 장모를 죽였고 장인은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케네스 박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의 가족이 몽유병에 걸린 일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직장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도 많았고 빚 때문에 시달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재판 결과는 뭐냐면 무죄예요. 그 마지막 문제가 나오죠. He was acquitted. 이게 신문기사거든요. 케네스 박은 평소 장모나 장인을 친부모처럼 따랐다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꿈속에서는 아주 혼잡하고 신호등이 있는 20km의 거리를 정상적으로 운전했어요. 그거 달려서 정확하게 처가 앞에서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열쇠를 문을 딸고 들어가서 장모를 죽이고 장인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걸 그냥 본다면은 모든 것이 계획되고 말짱한 정신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어났어요. 단 기억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떤 업력, 전생의 업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 건데, 어쨌든 이런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못 살 거예요. 물론 케네스 박은 뭐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저질렀다는 말을 자기 알긴 하게 하지만, 만약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전생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기억한다면 못 살겠죠. 그러니까 전생의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은 자연의 자비라는 간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때 제가 일부 그 구강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식은 불교에서는 아니 비설 신의에는 오식과 우리가 보통 바라보고 사물을 구별하는 육식과, 그 다음에 자아의식을 가진 칠식과, 그 다음에 저 깊은 심층 심리에 해당하는 아리아식이 있다. 그래서 8개로 나눈다고 했는데, 육식 불교에 의하면 육식은 잠들 때 그 작용을 멈추지만 제7식과 제8식은 그 작용을 멈추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도 그 작용을 멈추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깊은 명상에 든 불교의 수행자들이 깊은 명상 속에서 7식과 육식의 작용을 직접 체험하고 한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작용하는 제8식은 내가 잠들었을 때 또는 전생에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기막힌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전생의 일을 잊는 것은 자연의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망각이 자연의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경험하는 쪽쪽 다 잊어버린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심성에 대해 어떤 통찰도 획도할 수 없을 거예요. 기억을 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뭐 고치고 할 게 있는 거죠. 망각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기억도 축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문제 봉착이 있는데,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어요. 기억 또한 우리 성장의 필수적입니다.
망각도 필요하고 기억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영 전생을 기억해낼 수 없다면 윤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설사 윤회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개의 단절된 삶이 그냥 계속될 뿐이고, 여러 개의 단절된 삶이라면 인과적으로 관계없는 생명체 여럿이서 시간을 달리해서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윤회가 우리 삶과 우리 성장에 필요한 것이라면 언젠가 기억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꿈을 꿀 때 매번 꿈은 서로 단절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깨어서 보면 그 꿈이 삶의 일부로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윤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단절된 기억이 언젠가 살아나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은 모르는데, 깊은 명상 속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쓴 티베트 사자에서에 의하면 기억이 살아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 저 세상, 즉 삶과 삶 사이의 중간 상태에 있을 때 그렇다고 해요. 이 중간 세상을 보통 불교에서는 중류라고 그러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특별히 바르도라고 합니다. 바르도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믿어야 될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죠. 티베트 사자에서는 죽은 자의 마음을 여행한 여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제2부처님으로 추앙받는 파드마 삼바바는 다심통이 있어서, 부처님도 다심통이 있다 그랬죠. 다심통이 있어서 남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죽은 자의 마음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죽은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다 보고 쓴 것이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그러거든요. 파드마 삼바바가 명상 가운데서 죽은 자의 마음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때는 의식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끔찍한 일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 물질적 몸을 떠날 때는 다시 의식의 재통합이 일어나가지고 그전 세상의 일이 다 일어나는데, 흥미있는 것은 티베트 사자에서와 전혀 관계없이 죽음의 문턱까지 살아갔다가 현代의학에 살아난 임사체험자들이 말할 때 바로 이 바르도 의식에 대한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사체험자들은 자기 삶을 주마등처럼 회고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칼융의 얘기도 했지만 과거가 다 그냥 주마등처럼 살아나서 역사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임사체험자들과 티베트 사자에서는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르도 의식을 소개한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바르도는 아직 학술용어로 채용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르도라는 것은 삶과 삶 사이에 어떤 그 저세상의 얘기니까 지금 주류학계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바르도라는 것은 아직 학술용어로 채용되지는 않지만은, 토론토 대학교 정신과 주임 교수이자 신경생리학자 조엘 휘튼 박사나 종교학자 크리스 베이치, 이미 지난번 강의에서 다 설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쓴 책 죽음은 무슨 일이 날까와 윤회의 본질에서 바르도라는 용어를 차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르도라는 용어를 그냥 써요. 그 정도로 임사체험자들의 진술은 티베트 사자에서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만일 바르도를 인정한다면 기억이 뇌에 저장되지 않고 아래 세계에 저장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내생을 인정하면서 바르도 의식이라는 개념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뇌와 의식과 기억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종류의 초월의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강의를 제가 20강으로 끝내긴 하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한 30강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초월의식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불교에 대한 3가지 오해하고 윤회에 대한 3가지 그릇된 견해에 대한 답을 내는 것으로서 20강을 끝내려고 그러는데, 초월의식은 제 강의하지 않고 초월의식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들의 견해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뛰어난 심리학자로서 프래그마티즘이라는 대가라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는 전생연구가 이완 스티븐슨, 임사체험연구가 핀반 롬멜, 이런 생각을 한번 알아보죠. 참고로 말하자면 뛰어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영매를 통해서 사후세계를 연구하는 심령회에 자주 참가했는데, 영매들이 속임수를 많이 쓰는 것이 밝혀지면서 윌리엄 제임스의 그 명성에 손상이 갔습니다. 이상한 사이비과학에 저 사람이 흥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영매에 속은 강신술에 속은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런 글도 있는데, 그렇지만 윌리엄 제임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왜 자기가 영매들이 얘기를 듣냐면은, 영매들이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도 했지만은 어떤 영매는 죽은 자기 아들과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일을 그 영매가 하는 걸 듣고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윌리엄 제임스는 사후세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윌리엄 제임스처럼 뛰어나고 이 사람 위대한 심리학자
및 철학자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 했다면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초월의식 또는 독립적인 의식인데 윌리엄 제임스는 뇌와 인간의 의식 관계를 연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뇌는 생각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것을 승인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뇌의 기능은 색 유리에 비할 수 있다. 이 유리는 그것을 통과하는 빛의 색깔을 결정하지만 빛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뇌는 어떤 생각을 조절하지만 생각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 물질기에서는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뇌에 의존하는 것 하지만은 육체가 소진되었을 때 의식이 살아남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것은 자기가 그 영매를 통해서 자기하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듣고서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언 스티븐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 뇌를 TV에 비합니다. TV는 방송국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것처럼 우리 뇌는 의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다. 그러니까 TV가 고장나면 방송 프로그램을 못 봐요.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램 전파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TV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핀담 롬멜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임사체험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후세계를 인정하게 되니까 두뇌를 떠난 의식을 이 사람은 인정하니까 비국주적 의식이라는 말을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뇌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종류의 의식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안한 개념이 바르도 의식보다 더 과학적이거나 함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윤회를 받아들인다면 바르도 의식을 하나의 가설로서 인정을 하고 바르도 의식에서는 기억이 살아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윤회를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삶의 의미와 자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윤회론을 받아들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업이라는 인과관계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나 칼융이 말한 것처럼 과거의 모든 역사와 과정이 그게 나니까. 그러면 이 카르마는 산스코르토 행위를 뜻하지만은 불교에서는 특별히 의도된 행위를 뜻하는데 카르마의 법칙에 즉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삶에 우연이라는 없어요. 이유가 없어 보이는 모든 사건도 다 그 당사자의 개인사 깊숙한 곳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그 어디가 뭐냐? 그 어디는 바로 과거의 어떤 사건이며 그 사건은 아리아식의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이 아직 그 의미를 발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조건이 맞아지면 씨앗이 싹이 터서 또 새로운 사건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식불교에 의하면 아리아식은 나라는 개인과 우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카르마는 바로 우리 삶을 조율하는 인과관계 흐름이 우주 전체 질서와 조화 속에 이루어짐을 말해주죠. 그 그림을 보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같은 그림으로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표층의식으로서 거기에서는 너나 모든 것이 다 구별됩니다. 그리고 심층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일심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와 너와 그라는 것이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카르마와 한생이라는 개념은 유식불교를 통해서 우주와 나 사이의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 되죠. 근데 일반인 중에도 선정 중에 이 교감을 회복해갖고 자신과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고 원망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매사에 감사를 느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려면 선과 뇌의 학년이라서 제임스 오스틴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뇌과학자의 얘기를 들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이렇게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나와 너의 구별이 없어진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하고 뭐 나랑 구별이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서 원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소위 의식이 단계가 달라지면 그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충의식과 너와 나를 구별하는 육식이 살아서 활동하는 이 표충의식에서는 모든 것이 다 괘씸하고 야속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너와 나의 구별이 없어져서 우주 전체가 하나임을 깨달은 그 의식 상태에서는 원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윤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카르마라 이것이 다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내생 및 전생의 증거에 대한 고찰로서 이 내생을 증거하는 분야 및 자료를 놓고 보면은 크게 5가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제가 폴 레이놀츠 얘기를 했죠. 폴 레이놀츠는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술실에 있는 장면을 다 묘사를 할 뿐만 아니라 뇌수술하는 칼까지도 말했다는 거. 그 다음에 최면 퇴행과 최면요법에 대해서는 제가 블록삼 테이프와 에드가 케이시, 그 다음에
유명한 브라이드 머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면요법으로서는 전생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알렉산더 캐넌이 발견한 것처럼 어쨌든 정신과 의사의 정통적인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전생의 얘기를 얘기하고 나면 불치병이 고쳐졌다는 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기억, 이것은 이안 스티븐슨이 주장해서 어린아이가 전생을 기억하는 것을 수집한 것이 한 3,000권 된다는 말씀 드렸고, 그 다음 하나가 명상이죠. 사실 전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불교는 무아윤회를 말하고 다른 데서 영혼윤회를 말합니다만은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전생만 한다면은 불교와 힌두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가장 지금 전생을 반대하는 쪽이 기독교일 텐데, 기독교에도 제가 기억하기로 AD 553년에 콘스탄틴 종교에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공공연하게 윤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성경책에도 윤회의 흔적을 다 지우고 났습니다만은 예수가 말씀하는 것 중에는 윤회를 암시하는 듯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슬람교의 수피라든가 기타 과거의 샤만들, 과거의 옛날 종교들은 다 전생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영매의 전원인데, 영매란 것은 일종의 샤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샤만이 어떤 무아지경에서 전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전생의 얘기가 나오는데, 영매의 경우에는 윤회의 증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저는 뺐는데, 왜냐하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거나 거짓이나 속임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심리학자로서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는 영매가 전한 아들의 얘기를 듣고 영매의 말을 믿습니다. 근데 윌리엄 제임스를 비난하는 책도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가 영매한테 속아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는데, 저는 윌리엄 제임스 정도 인물이라면 몇 번 속았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영매가 아들과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 얘기를 했다는 사실만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어쨌든 영매도 전생의 얘기를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력계 반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임사체험에 대한 주력계 반론은 환각이다, 또는 마취제 양이 부족해서 의식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또는 자기방어 기제다.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에 뇌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환각을 보여준다, 그런 것이죠. 또는 뇌의 단락 반응, 죽어가는 뇌의 기억에서 중추신경에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착각 같은 것이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축두엽의 뇌세포를 자극하면 기억을 다시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즉석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프 블랑케가 했던 것처럼 뇌를 자극하면 임사체험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케타민이라는 약을 복용하면 임사체험 같은 이상한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잠재기억이죠. 이런 것이 주력계 반론인데, 전생 사례 비판은 뭐냐면 대안적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잠재기억과 유전적 기억, 그 다음 기억착오, 부주의한 방법 연구, 문화적 구성물.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은 폴 에드워드가 주장하듯이 전생을 얘기하려면 다른 여러 가지 부차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뇌가 없어도 지각할 수 있고 죽은 뒤에 저 세상이 있다는 걸 가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생은 틀렸다는 건데, 적어도 폴 에드워드가 지적한 것처럼 부차적인 가정의 문제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반론입니다. 그리고 대안적 설명으로는 배우지 않은 언어의 구사나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일을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임사체험과 전상사례에 대한 옹호자들의 주장이 옳을 확률이 더 크다는 것이 지난번 강의에서 내린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에 대한 그릇된 견해에 대해서 고찰하다 보면 뇌신경과학적 고찰에서 두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를 기억한다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윤회를 비판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윤회를 비판하려면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착각이나 대안적인 설명으로 반박해야 되는 거지, 두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기억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윤회 자체가 두뇌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을 기억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럼 윤회에 대한 옹호자와 비판자의 견해를 놓고 보면 옹호자들의 견해 쪽이 더 설득력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불교도라면 윤회를 믿는 것이 바른 종교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논리적 고찰, 무아윤회는 이치 맞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아라면 누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다음 생을 이어간다는 것인가, 그것이 말이 되는가, 이 말인데, 반론은 연기법이 옳다면 일체의 사물의 실체가 없습니다. 스몰린이 말한 대로 세상에는 어떤 것이 없으며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즉 실체론과는 다른 철학이 연기법이니까 연기법에 의하면 실체는 없어요. 그래서 삶이라는 과정에는 동일성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건의 연속성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성은 없으나 연속성이 있다. 이것이 무아윤회입니다. 기억과 윤회,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윤회는 의미가 없다.
답을 찾는다면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윤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임사체험자들은 4, 5세계에서 이전 생을 주마등처럼 기억한다고 하거든요. 그 티베트 사자에서는 바르도 의식에서 전생을 기억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윤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임사체험자들만 조사하더라도 전생에 대한 기억이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면 보다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임사체험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두뇌 없는 의식에 대해서 전생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우리가 단정은 짓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임사체험자들이나 윤회를 주장한 사람들이 주장이 그걸 비판한 사람보다는 더 설득력 있게 대답한다고 해서 적어도 확률적으로 판단하면 아마 우리가 기억을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믿고 싶습니다. 기억의 윤리적 의미로서는 뭘 말할 수 있냐면 윤회 환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한 핵심은 도덕의 중요성입니다. 윤회를 믿으면 삶에서는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지금 귀찮으니까 뭐 해버리고 어떻게 하자 해봤자 그대로 안 되죠. 내일 다시 그 일 해야 되죠.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없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 의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어봤자 그때 또 내가 팽개친 일들은 내 책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매듭을 짓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래 현재 나는 내가 지은 업의 결과니 내가 만든 것입니다. 즉 나의 창조주는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어디에 회피할 것도 없고 핑계를 댈 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윤회론이 결정론을 만드는 거 아니면 연기법을 된다면은 부처님이 많은 말씀하셨지만은 현재의 나는 분명히 과거에 지은 업에서 결정된 거지만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현재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지은 업의 효과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바암계 염류계에 나오는 것처럼서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겐지스강에 부은 소금과 찻잔에 부은 소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소금과 같이 짠맛을 내게 돼 있지만은 내 마음이 커져서 겐지스강처럼 되면은 그 소금의 짠맛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금을 찻잔에 넣으면은 의미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짜죠. 그것처럼 과거마저도 현재 나의 행동과 수행에 따라서 업의 효과가 달라지고 미래는 물론 나의 행동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여기서 마칠 뿐만 아니라 무아윤회 강의를 다 마쳤는데 사실은 이 무아윤회에 대해서 윤회에 관련돼서 우리가 윤리적인 의미라든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까지 다 한다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바로 무아윤회에 대한 3가지 그릇된 견해를 답을 하는 것으로 마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제1부 10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정도 수행이죠. 그냥 바르게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면 윤회도 이제 끝나게 되고 깨치게 되면 끝나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깨친다면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에 되면은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걸 흐름의 든님이라는데 성자의 길의 든님인데 그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믿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다가 잘못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 또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우리 삶이 정화되고 결국은 부처의 경지까지 이른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강의 제2부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 불교에 대한 3가지 오해 중에서 무소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